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률분포 단원에서 이항분포 개념, 정규분포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항분포 개념에서는 베르누이 실험이라는 확률 실험 개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실험의 특징은 서로 배반인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양면을 가진 동전을 던졌을 때 한 면만 나타나죠. 자, 이와 같이 서로 배반인 두 가지 요소 중 하나의 결과만 갖는 확률 실험을 베르누이 실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베르누이 실험을 반복하는 것을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하고, 베르누이 시행을 n회 반복했을 때 성공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이 확률 변수 x의 범위는 0부터 n까지겠죠. 그리고 성공이 x에 나타났다고 하면은 실패할 횟수는 n-x회일 겁니다. 특히 성공이 x에 나타나는 경우는 n 컨비네이션 x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양면을 가진 동전을 4번 던졌어요. 양면 중에 한 면을 앞면, 또 다른 면을 뒷면이라고 했을 때 앞면이 나타나는 횟수가 1회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동전을 4번 던졌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생기나요? 처음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수 있죠. 앞면을 H라고 두면 H, 나머지 3번은 앞면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이 경우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4가지가 주어질 겁니다. 즉 동전을 4번 던졌을 때 앞면이 1에 나오는 경우 4 컨비네이션 1가지가 되겠죠. NA 독립시행에서, 독립시행이라는 것은 각 시행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의미하겠죠. 성공이 x에 나타났다면 이 성공이 x에 나타날 경우의 수는 n 컨비네이션 x가지겠다. 그리고 이 각각이 베르누이 시행에서 성공할 확률이 p, 그러면 실패할 확률은 1-p겠죠. 그럼 이 각각의 경우의 시행에서의 확률은 성공할 확률이 p, 실패할 확률이 1-p입니다. 성공이 x에 나타났다면, 그럼 이 각각의 경우의 확률은 성공할 확률 p에 대한 횟수가 x회, 실패할 확률은 1-p죠. 실패할 횟수는 n-x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가 총 몇 가지? n 컨비네이션 x가지. 따라서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는 이 n 컨비네이션 x가지를 모두 더해야 되겠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후보가 되죠. 자, 그럼 확률에 대한 공리를 만족해야 되니까 과연 그런지 명백히 의미 아니죠. 그리고 확률 변수 x의 범위에서의 이 합이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확률에 대한 공리를 만족하니까. 1이 됩니까? 따라서 확률 질량 함수의 정의를 만족합니다. 이러한 확률 질량 함수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를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그때의 확률 질량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시행 횟수가 n회, 성공 확률이 p인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겠습니다.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이니셜을 따서 다음과 같이 표기하겠습니다. 여기서 n은 시행 횟수고 p는 성공할 확률, 그리고 이런 n과 p를 파라미터 모수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확률 변수를 따르는 이산확률 변수 x를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n은 시행횟수, p는 성공할 확률. 관련된 정리가 2007학년도 17번 문항 사전 배점으로 출제된 기출문제입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정리에서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이 np, n은 시행횟수, p는 성공할 확률. 분사는 np, n 시행횟수, p는 성공할 확률, 1-p는 실패할 확률이겠죠. 증명은 간단합니다. 계산이에요. 자,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 기대값에 대한 데피니션이 확률 질량함수와 확률 변수의 함수값과의 곱에 대한 합이죠. 자, 여기서 n 컨비네이션 x를 계산하면, 그러면 여기서 x와 x 팩토리얼이니까 x 하나 소거되죠. 자, 여기서 이항정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항정리를 적용시켜야지 계산이 편리해지니까 간단하게 나타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계산이 더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아이디어가 x 빼기 1을 l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리고 p의 l 플러스 1에서 p 하나 끄집어내고 n 팩토리얼에서 n을 하나 끄집어내겠습니다. 그걸 왜 끄집어내냐면은 요 분모에 있는 걸 보니까 l 팩토리얼 n-1 l 팩토리얼이죠. 이거 합하면 n-1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분자가 n 팩토리얼이에요. n-1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n과 p를 하나 끄집어내는데 요 p의 지수와 요 1-p의 지수의 합도 n-1로 나타내야 되니까. 그래서 n과 p를 하나씩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러면 바로 이항정리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시행횟수 n, 성공 확률이 p일 때의 기대값은 n 곱하기 p로 주어지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산을 구하려고 하는데 분산은 기대값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x제곱에 대한 기대값에서 기대값의 제곱을 빼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x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려면은 x제곱에 대한 기대값으로 쓰면은 다소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어가 x 곱하기 x 빼기 1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했던 작업 그대로 하면 되겠죠. 자, n 컨비네이션 x에 대한 계산. 여기서 x 빼기 1 소거됐죠. 그리고 x 빼기 2와 n 빼기 x 마찬가지로 또 합하면 n 빼기 2가 나오죠. 그럼 조합으로 다시 나타내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x 빼기 2를 l로 치환하자. 그리고 그럼 이 분자에서 끄집어내야 되겠죠. p에서 제곱 끄집어내야 되겠죠. n-2로만 늘어야 되니까 n 곱하기 n-1 끄집어내고 여기서는 p제곱 끄집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이항정리를 적용시킬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나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겠습니다. x 곱하기 x 빼기 1에 대한 기대값. 그러면 이제 분산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x제곱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x 곱하기 x 빼기 1에서 x를 더해주면 되죠. x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값 연산자는 선형 성질을 갖더라. 리니어 프로퍼티. 선형성을 갖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거는 계산을 해놨고, 이거는 np인 거 알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결과가 나옵니까?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이었습니다. 이번 개념은 정교분포입니다. 자, 연속함수 fz에 대해서, 자, 지금 주어진 연속함수 fz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의 적분값이 1이 나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리고 명백히 이 연속함수는 음이 아니죠. 음이 아닌 연속함수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의 적분값이 1이에요.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을 만족하죠. 자, 그 말은 이 연속함수를 어떤 확률 변수 z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확률 변수 z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면은 0이 나오고 분산은 1이 되겠습니다. 자,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확률 밀도 함수가 좀 복잡하니까 여기서 아이디어가 이 확률 변수 z에 대한 정률 생성 함수를 구할 거예요. 오일러 넘버에 대한 치수 함수에 대한 기대값이 정률 생성 함수죠. 자, 피적분 함수의 지수를 다시 변경하겠습니다. 이 지수를 다시 한번 변경할 거예요. 여기서 z 빼기 t를 치환하면은 여기서 z 빼기 t를 치환하기 전에 이걸 다시 한번 계산해 주면은 z 빼기 t의 제곱이고 이거 끄집어낼 수 있죠. 마이너스 t제곱 끄집어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z 빼기 t를 치환하면은 이 적분값 얼마라고 했었죠?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1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확률 밀도 함수를 따르는 확률 변수 z에 대한 정률 생성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적분값이 1이 되는 것은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적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사용합니다. 구하고자 하는 적분값을 캐피털 I라고 두면은 피적분 함수가 음이 아니므로 이 캐피털 I는 명백히 0보다 크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I 제곱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I 제곱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변수 z에 대한 적분이잖아요. 이 제곱이니까 여기서 두 개의 적분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변수를 달리해서 z라는 변수와 w라는 변수에 대해서. 적분에서의 적분 변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자, 그 다음 아이디어가 이거를 중적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적분으로 변경하니까 바로 극좌표 변환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극좌표 변환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R에 대한 적분은 특이적분이죠.
T에 대한 극한을 취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특이적분을 계산하니까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i제곱이 1이니까 i는 0보다 컸었잖아요. 그래서 i가 1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대값과 분산을 구해볼까요? 정률생성함수를 계산해놨으니까, 자, 정률생성함수를 알면은 확률변수 Z에 대한 기대값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정률생성함수의 0에서의 1차 미분계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제곱에 대한 기대값은 정률생성함수의 0에서의 2차 미분계수. 따라서 주어진 연속함수를 확률밀도함수로 갖는 확률변수 Z에 대한 기대값은 0에서의 정률생성함수의 1차 미분계수. 따라서 0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분산은 기대값 연산자를 이용하면은 이 Z는 0이니까 Z제곱에 대한 기대값, 정률생성함수의 0에서의 2차 미분계수. 따라서 1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확률변수 Z를 이용해서 또 다른 확률변수를 정의할 거예요. 확률변수 X를. 그러면 이 확률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해 보니까 A이고 B는 양의 실수이고 A는 실수입니다. 분산은 B제곱으로 나타나죠. 확률변수 Z에 대한 확률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확률변수 X를 정의를 했고, 그러면 이 새로운 확률변수 X에 대한 확률밀도 함수가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그걸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확률변수 X에 대한 기대값 A를 미으로 취한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편차 B를 시그마로 취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확률변수 캐피털 Z와 새로운 확률변수 X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죠. A가 뮤고 B가 시그마인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확률밀도 함수를 갖는 확률변수 Z에 대해서 이 값이 1이었습니다. 그리고 확률변수 Z와 확률변수 X와의 관계, 그럼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까? 그러면 이 피적분함수 의미 아니죠. 그리고 이 피적분함수에 대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의 적분값 1이죠. 그러면 이 피적분함수는 바로 확률변수 X의 확률밀도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확률밀도함수를 갖는 확률변수 Z로부터 새로운 확률변수 X에 대한 확률밀도함수가 다음과 같이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확률변수 X와 확률변수 Z와의 관계예요.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은 확률변수 X에 대한 확률밀도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이러한 확률변수 X를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이 확률변수 X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기하겠습니다. 이마크할 내용은 확률변수 Z에 대한 확률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었잖아요. 그리고 평균은 0이었고 분산은 1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확률변수 Z는 정규분포를 따르죠. 이때 이 평균이 0, 분산이 1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확률변수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마크할 내용은 확률변수 X가
정규 분포를 평균이 μ,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표준 정규 분포인 확률 변수와의 Z와의 관계가 어떻게 주어져야 된다?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입니다. 그러면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 Z에 대한 확률을 계산함으로써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에서 등호의 유무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일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이 0이었잖아요. 연속 확률 변수 개념에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작업이 필요해진다? 확률 변수 X에 대한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단일 확률 변수에서 확률값이 0이기 때문에 이때 확장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0.5만큼 확장을 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연속성 보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방금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왜?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 Z에 대한 확률만 계산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 Z에 대한 확률을 누적 분포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텐데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를 전통적으로 파이 Z로 표기합니다. 그러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 Z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정규 분포 확률 변수 X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정규 분포 확률 변수 X와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 Z와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죠. 자, 이거는 누적 분포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한 적분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산 결과는 표준 정규 분포표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 표를 이용하겠죠.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 확률 변수 X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 값이 P가 되는 요 XP를 찾으려고 할 때 어떻게 찾을 거냐? 바로 ZP를 찾습니다. 먼저. 요 P가 되는 누적 분포 함수 ZP를 먼저 찾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잖아요. 이걸 먼저 찾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 확률 변수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 값은 음이 아닌 실수에 대해서만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음의 실수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 값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 그래프의 특징이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에 대한 그래프의 특징이 Y축 대칭이잖아요. 이 Y축 대칭에 대한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음의
값에 대한 누적 분포함수 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마이너스 z를 w 치환하면은, 그리고 이 적분 구간의 아래 끝과 위 끝을 w를 마이너스 v로 치환했기 때문에 다음과 바뀌어지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러면 적분 구간의 아래 끝이 z, 위 끝이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음의 실수에서의 확률, 누적 분포함수 값은 이렇게 나타나니까, 자, 주어진 그래프를 이용하면은 z를 지금 양수라고 해놨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z, 지금 이걸 계산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두 부분의 면적이 같죠?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파이 z라는 누적 분포함수, 그럼 이 전체 부분이 되죠. 이 전체 넓이는 1이니까 이래서 빼주면 되나요? 중등교육과정에서 익숙한 내용을 제가 어렵게 설명드렸나요? 따라서 음의 실수에 대한 누적 분포함수 값은 표준 정규분포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그래프의 특징, y축 대칭 특징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확률 분포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확률 분포 단원에서 리뷰할 개념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대표적인 분포가 이항 분포죠.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는 시행의 수 n, 그때의 성공할 확률이 p,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이때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진양 함수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n 컨비네이션 x에 x가 성공할 횟수죠. 1-p에 n-x로 주어진다는 거. 이때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은 시행 횟수와 성공할 확률의 곱, 분사는 시행 횟수와 성공할 확률 p, 그 다음 실패할 확률의 곱으로 주어지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대표적인 분포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고 했습니다. 평균 뮤 분산 시그마 제곱.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오일러 넘버에 대해 마이너스 2분의 1에 시그마 분의 x 빼기 뮤의 제곱으로 주어진다는 거. 이 시그마 분의 x 빼기 뮤가 바로 정규분포 확률 변수 x가 평균의 뮤 시그마 제곱이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인 표준 정규분포 확률 변수와의 관계죠. 그러면 이 표준 정규분포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은 0이고 분사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은 표준 정규분포 확률 변수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를 이용하더라. 유용한 특징은 표준 정규분포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그래프의 특징이 좌우 대칭이죠.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
이 전체 넓이는 1이라는 거. 그러면 누적 분포,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값이 음이 아닌 실수에 대해서만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 y축 대칭 성질을 이용하면은 음의 실수에 대한 값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익숙한 내용들이잖아요. 지금까지 확률 분포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확률 및 통계 과목 마지막 단원인 추론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